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노자가 들려주는 도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도를 추구한다, 도를 닦는다, 혹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도라는 말은 옛날 학문, 사상 또는 정신수양 과정 등에서 많이 쓰였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도라는 말은 노자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결국 노자가 말한 도에 닿게 됩니다. 그럼 노자가 말하는 도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자는 중국 고대의 철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활동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노자하고 괄호 사이에 물음표가 두 개가 있죠. 자, 원래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괄호를 해놓고요, 앞에다가는 태어난 해, 그리고 뒤에다가는 세상을 떠난 해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음표 되어 있죠? 이것은 노자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그만큼 노자의 삶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가 공자에게 예를 가르쳤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다, 노자는 공자보다 100년 늦게 태어났던 인물이다 라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지만요, 우리는 그가 남긴 책을 통해서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노자는 중국의 여러 사상 중에서요, 도가라는 사상의 학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제자백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요? 자, 제자백가란 춘추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생겨난 여러 학문들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는요, 중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의 강력한 국가였던 주나라가 그 힘을 잃으면서 주변 국가들이 주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다 독립국가다, 우리가 중국의 지배자다 이러면서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죠. 자기들이 중국의 지배자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백성을 이끌기 위한 사상이 필요했죠. 자, 이때 바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 여러 학문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제자백가라고 불렀던 거죠. 이 도가 역시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자는 바로 그러한 도가를 창시한 인물이었고요. 노자는 이 춘추 시대 말기에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운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살겠다면서 서방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노자는 자신의 사상이 담긴 책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노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노자 도덕경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그런데 노자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욕심과 인위를 버리고 무위자연, 무위무욕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인이라던가 무의자연 그리고 무의무욕 이런 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인위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을 뜻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바로 인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있던 산 그리고 숲, 뭐 폭포 이런 풍경은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분수대나 뭐 건물 이런 것을 인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이 인위적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노자가 말한 이 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물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본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어떤 강력한 법 자체를 인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노자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럼으로써 모두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더욱 속속들이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사람은, 이 자연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무생물들까지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이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2000여 년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마다 떠올리는 것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노자는 이 만물의 근원, 만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노자께서는 만물은 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단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라고 하셨지. 즉 노자는 만물의 근원을 도라고 하였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나무를 보면 여러 줄기와 그리고 요 사이사이 가지들 그리고 여기 달린 많은 이파리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각기 떨어진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많은 가지와 잎들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이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죠. 나뭇잎들과 가지들은 바로 이 뿌리로 가다 보면 서로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쵸? 노자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디엔가 생명의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생명의 뿌리, 즉 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노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생명의 뿌리, 즉 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죠. 이렇게 도는 우리의 뿌리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잇는, 하나로 연결하는 그 근원이므로
우리는 이 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도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모습은 어떠한 걸까요? 노자는 이 물이 바로 도와 가장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모습을 물에 자주 비유했죠. 자, 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물은 어디에나 부드럽게 잘 스며들죠. 그리고 물은 낮은 곳, 즉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앞을 가로막으면 그것을 뚫고 가려거나 넘어가려거나 이렇게 맞서는 대신에 옆으로 휘돌아갑니다. 그쵸? 자, 이렇게 물은 한없이 부드럽긴 하지만 반면에 또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강한 힘도 있습니다. 자, 노자는 바로 이러한 물의 모습이 도와 가장 닮았다고 보았던 거죠. 도는 만물의 근원이지만 결코 만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뿐이죠. 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노자는 바로 이러한 도를 물의 성질을 빌려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도는 한없이 크고 넓은 만물의 근원이므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자, 여기 노자께서 했던 말을 읽어볼까요? 자, 혼연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는데, 자, 이때 혼연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모나지 않고 결점이 없이 원만한 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 굉장히 도의 성질을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죠? 자, 이렇게 혼연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보다 앞서서 생겨났다. 홀로 있으면서 영원하고 두루 운행하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므로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억지로 비슷한 뜻을 찾아 별명을 붙여주듯이 도라고 한번 이름 지어 본다. 자, 노자는 이렇듯 도는 인간이 함부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자는 도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노자께서는요, 나는 도를 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왜냐? 인간은 아무리 해도 도를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즉 위선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 책에서 예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도서관 할아버지께 꾸중을 듣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자기 말이 옳으니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어떤 사람이 물론 훌륭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꾸만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이걸 자꾸 들추면서 평가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을 따르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위에 서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물처럼 아래로 흐르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마음을 먹는 것,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노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이렇게 노자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동물, 식물,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근원을 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라는 생명의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도를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물이었는데요. 어디에나 잘 스며들고 부드러우며 아래로 흐르는 물은 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했죠. 하지만 도는 너무 크고 깊은 것이어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도를 알고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노자가 들려주는 도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자 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노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